일장 빗금 그어진 삶. 인천공항 3층 출국장. 강민호 53세. 명품 캐리어를 끌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190cm에 육박하는 건장한 체구, 넓은 어깨와 탄탄한 몸. 그러나 정수리의 희끗희끗한 대머리와 평범한 이목구비는 그를 성공한 중년 남성 정도로만 보이게 했다. 오빠 여기. 유채린이 손을 흔들었다. 크림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은 29살인 그녀는 공항 조명 아래서도 유난히 빛났다. 민호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 나이에 이 모양에도 자신을 보며 저렇게 웃어주는 여자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캐리어 하나만? 3박 4일인데? 오빠가 명품 좋아한다며? 면세점에서 쇼핑 많이 해야지. 짐은 늘어날 거야. 체리는 민호의 팔을 꼈다. 그의 지갑이 열릴 때마다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분이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은 좋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월세방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작년까지만 해도 민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뭐든 사줄게. 우리 체린이. 이장 균열의 시작. 같은 시각 분당의 30평 아파트. 박선영 51세의 그녀는 남편의 서재를 뒤지고 있었다. 2달 전부터 수상했다. 저녁 약속이 잦아졌고 주말 골프가 늘었고 향수 냄새가 달라졌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호텔 예약 확인서가 나왔다. 방콕, 내일 출발. 2인. 이 계좌식이. 선영의 손이 떨렸다. 결혼 27년. 아들 대학 1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애들 키우느라 미용실도 제대로 못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입고 친구들 만남도 다 끊고 살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학원비 벌려고 식당 아르바이트하고 애들 성적 관리하느라 학교 상담 쫓아다니고 그렇게 25년을 버텼다. 남편이 사업 시작할 때 친정집 전세금 다 털어줬고 부도 위기 때는 친정 땅까지 팔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애들 다 컸다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전화를 집어들었다.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둔 아들 여자친구의 엄마 김 여사가 받았다. 김 여사님, 저 박선영인데요.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제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삼장 폭풍전야. 출국장 면세구역. 체리는 샤넬 매장 앞에서 민호의 팔을 잡아당겼다. 오빠, 저 가방. 저번에 인스타에서 봤는데 너무 예뻐. 얼마야? 550만 원인데. 너무 비싸? 민호는 카드를 꺼냈다. 체린의 눈이 반짝였다. 계산을 하는 동안 민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집에서 온 전화. 무시했다. 다시 울렸다. 또 무시했다. 오빠, 집에서 전화 온 거 아니야? 아니야. 회사에서. 체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가 결혼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알지만 모르는 척하는 게 이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이었다. 사장 클라이맥스. 탑승 게이트 앞. 탑승권 주세요. 민호가 가방을 뒤졌다. 바로 그때였다. 호. 귀를 찢는 고함. 사람들이 일제히 돌아봤다. 선영이 있었다. 허름한 패딩 점퍼에 운동화.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이 계자식아. 거기서. 민호는 얼어붙었다. 체리는 본능적으로 민호 뒤로 숨었다. 선영은 거침없이 다가와 체린의 머리채를 움켜잡았다. 이 같은 년, 남의 남편 꼬셔서 재미있어. 으악, 놓아요. 놓으라고요. 체린이 비명을 질렀다. 샤넬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람들이 휴대폰을 꺼내 찍기 시작했다. 여보, 진정해. 사람들이 보잖아. 민호가 말렸지만 선영은 듣지 않았다. 27년의 분노가 폭발했다. 사람들이 뭐, 그게 지금 중요해. 이게 자식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 부도날 때 내가 뭘 했는데, 애들 키우느라 내가 뭘 했는데, 여보, 닥쳐. 너 같은 쓰레기랑 27년을 살았다니. 선영이 채린을 내던지고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건장한 민호도 어쩔 수 없었다. 수백 명의 시선, 스마트폰 카메라,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채린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뽑아 올린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크림색 니트는 구겨졌다. 샤넬 가방에는 누군가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승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탑승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선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27년. 내 인생 27년. 오장 균열 이후 이튿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인천공항 머리채. 건설사 사장 불륜. 출국장 난투극. 영상은 이미 100만 뷰를 넘겼다. 민호의 회사 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쇄도했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문자를 보냈다. 회장님, 대길이 기사 났던데요. 채린은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다. 친구들의 전화는 받지 않았다. 명품 가방은 옷장 깊숙이 쑤셔 넣었다. 선영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제 인생 27년 값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6장 긴 싸움.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길어졌다. 민호는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회사 명의를 조카에게 넘기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예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자녀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말했다. 뭐라고요? 선영은 믿을 수 없었다. 27년 동안 혼자 키운 아이들을 새벽 도시락을 싸고 학원을 보내고 아프면 밤새 간호하던 그 아이들을 의뢰인께서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공항에서의 폭력 행위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선영은 법정을 나오며 무너졌다. 7장 우연한 만남. 3개월 후 선영은 강남역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커피 한 모금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고개를 들자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 주말 오후라 카페는 만석이었다. 네,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남자는 노트북을 꺼냈다. 한참을 타이핑하다가 한숨을 쉬었다. 선영도 모르게 물었다.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소리 냈나요? 남자가 미안해하며 웃었다. 프리랜서 건축가인데 프로젝트가 좀 꼬여서요. 건축가요? 네.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박선영이에요. 반갑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 일에 집중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서로의 존재가 신경 쓰였다. 2주 후 같은 카페, 같은 시간, 선영은 또 변호사 상담 후 그 카페를 찾았다. 습관처럼. 그리고 그가 또 있었다.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준혁이 먼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자주 오세요? 요즘 이쪽에 일이 있어서요. 저도요. 여기 작업하기 딱 좋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다. 이번에는 대화가 더 길어졌다.
그 다음 주 셋째 번 만났다. 또 뵙네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다. 인연인가 봐요. 선영도 미소 지었다. 혹시 커피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자꾸 자리 빌려서. 괜찮아요. 저도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혼자? 좋아하세요? 아니요. 익숙해진 거죠. 준혁은 선영의 눈빛에서 뭔가를 읽었다. 깊은 피로와 슬픔. 넷째 번 만난 날. 비가 내렸다. 선영은 우산이 없었다. 제 우산 같이 쓰실래요? 괜찮아요. 택시 타고. 제 작업실이 근처예요. 거기서 비 그칠 때까지 계세요. 커피도 있어요. 선영은 망설였다. 하지만 쏟아지는 빗소리가 결정을 내려줬다. 그럼, 잠깐만요. 준혁의 작업실은 아담했다. 벽면 가득 건축 설계도, 책상 위에 모형들. 앉으세요. 커피 내릴게요. 직접 내려요? 핸드드립이 취미예요. 커피 향이 작업실을 채웠다. 선영은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박선영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저는 주부였어요. 27년. 였어요? 지금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준혁은 놀라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힘드시겠어요? 네, 많이요. 그렇게 선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27년의 결혼, 두 아이, 남편의 배신, 공항에서의 악몽. 준혁은 1시간 넘게 그저 들어줬다. 판단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들어줬다. 누나, 많이 힘드셨겠어요. 누나라니. 제가 34살이에요. 괜찮으시면 편하게 불러도 될까요? 저도 편하게 준혁이라고 불러주시고. 선영은 오랜만에 웃었다. 그럼, 준혁아. 네, 누나.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답답하지 않았다. 팔짱 위로. 그 후로 선영과 준혁은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카페에서, 그 다음에는 전시회에서, 나중에는 한강공원에서. 누나는 왜 그렇게 참고 사셨어요? 애들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27년을 주부로만 살았는데. 누나, 주부가 뭐가 잘못됐어요? 두 아이를 대학까지 보낸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준혁의 말에 선영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27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준혁이라고 불러주세요. 어둑해진 한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다. 선영은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었다. 준혁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선영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누나. 네. 준혁이 입을 열려다 말았다. 할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그의 입술이 떨렸다. 응? 누나가. 말이 목구멍에서 맴돌았다. 선영을 바라보는 준혁의 눈빛은 애절했다. 선영도 준혁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읽었다. 하지만 준혁은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준혁이 고개를 돌렸다.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알고 있었다. 그가 하려던 말을. 그리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9장 충격적 진실. 6개월 후 선영과 준혁의 관계는 깊어졌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느 날 준혁의 작업실을 방문한 선영은 책상 위에 사진을 발견했다. 준혁아, 이 사진. 이 여자. 아, 그거요? 전 여자친구예요. 지금은 완전히 끝났어요. 사진 속 여자는 유채린이었다. 선영은 숨이 막혔다.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언제 헤어졌어?
한 8개월 전이요? 그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면서 차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기혼자더라고요. 저한테는 프로젝트 투자자라고 소개했었는데 선영의 입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허무한 웃음, 그리고 기막힌 우연에 대한 감탄. 준혁아, 내 누나, 그 귀여운 남자가 내 남편이야.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십장복수의 시작. 그날 밤 선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운명인가? 복수의 기회인가? 다음 날 아침 선영은 결심했다. 준혁아, 내 누나, 나 진심이야. 너 말이야. 선영은 준혁의 손을 잡았다. 준혁의 눈에 당혹스러움과 기쁨이 동시에 떠올랐다. 저도 누나가 좋아요. 진심으로. 채린이한테 보여줘. 우리 사귀는 거. 준혁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선영의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영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헤어샵에 갔다. 옷을 샀다. 운동을 시작했다. 27년 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준혁의 전시회 오프닝 파티. 선영은 준혁의 손을 잡고 입장했다. 검은색 원피스, 적당한 메이크업. 51세지만 당당했다. 채린이 보였다. 그리고 채린도 선영을 봤다. 11장 발악. 언니. 아니, 채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공항에서 봤던 그 여자. 머리채를 잡혔던 그날의 악몽. 안녕하세요, 채린 씨. 오랜만이네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독이 든 미소. 준혁 오빠, 이게 무슨. 채린아, 나 선영 누나 만나고 있어. 진심으로. 뭐? 진심?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 이 여자가. 알아. 다 알아. 채린은 비틀거렸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안 돼. 안 돼. 이럴 수 없어. 채린이 선영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준혁이 막아섰다. 채린아, 그만해. 우리 이미 끝났잖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돌아갈게. 준혁 오빠 나. 채린 씨. 선영이 차갑게 말했다. 남의 남편 빼앗을 때는 생각 안 하셨죠? 이제 똑같이 당해보니까 어때요? 이 엑스년아. 채린이 고함을 질렀다.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경비원이 다가왔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채린은 끌려나가면서도 소리를 질렀다. 박선영, 너 절대 안 용서해. 절대. 전시장 문이 닫혔다. 선영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달았다. 12장 몰락. 1년 후 민호의 건설사는 부실 시공 문제로 도산 위기에 몰렸다. 공항 사건 이후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에서 협력업체들이 등을 돌렸다. 회장님, 이번 달 직원 월급도 못 줍니다. 대출은 다 막혔습니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제야 후회가 밀려왔다. 선영이 보고 싶었다. 27년을 함께한 아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민호는 선영에게 전화했다. 여보, 무슨 일이세요? 차가운 목소리. 나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응? 여보,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난 내가 필요해. 진심이야. 이제 와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13장 냉혹한 거절. 법원 앞. 선영과 민호가 마주 섰다. 1심, 2심을 거쳐 오늘 최종 판결이 나는 날이었다. 여보, 제발. 소송 취하하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강민호 씨. 선영은 처음으로
남편을 이름으로 불렀다. 당신이 공항에서 날 말렸을 때 사람들 앞이라고 했죠. 부끄럽다고 했죠. 그건 27년 동안 나는 당신 뒷바라지만 했어요. 당신 부도 날 때 친정 땅까지 팔았어요.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은 없었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면 뭐해요. 당신 회사 망하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민호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여보, 일어나세요. 그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선영은 돌아섰다. 뒤에서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누나,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혁이 선영의 손을 잡았다. 법정 문이 열렸다. 14장 승리와 새 출발.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 원과 재산의 60%를 분할 지급할 것. 판결문이 낭독되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선영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법원을 나오자 아들과 딸이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준우야, 지민아. 엄마, 수고했어요. 대학생이 된 아들 준우가 엄마를 안았다. 고3이 된 딸 지민도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이겨서 다행이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 우리 딸.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준우, 지민아. 인사해. 이준혁이라고 해. 엄마가 요즘 만나는 분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처음 뵙겠습니다. 준우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엄마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약속드릴게요. 15장 해피엔딩. 1년 후 선영과 준혁의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다. 가까운 지인들만 모인 작은 결혼식. 준우는 해외 인턴십에 합격했고 지민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준우야. 준혁 아저씨, 우리 엄마 부탁드려요. 아저씨는 무슨 형이라고 불러. 준우가 웃었다. 지민도 웃었다. 선영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을 봤다. 52세. 더 이상 젊지 않다. 그러나 지금이 가장 아름다웠다. 누나, 준비됐어요? 준혁이 손을 내밀었다. 응,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식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객석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민호였다. 초대받지 않았지만 멀리서라도 보고 싶었다. 선영은 행복해 보였다. 27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 민호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의 주머니에는 파산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반대편, 체리는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SNS는 이미 삭제했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명품 가방은 중고로 팔았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떴다. 건축가 이준혁 결혼 소식. 사진을 클릭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박선영. 웃고 있는 준혁. 체리는 휴대폰을 집어던졌다. 화면이 깨졌다. 에필로그 균열. 그 이후 5년 후 선영은 작은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준혁의 작업실 1층. 준우는 대기업에 취직했고 지민은 대학원에 진학했다. 누나, 오늘 빵 잘 구워졌네요. 당연하지. 5년 차인데. 사랑해요, 누나. 나도. 두 사람은 키스했다. 카페 창밖으로 봄볕이 쏟아졌다. 균열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